자, 우리가 이제 일반 내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업종을 선정을 해야 될까? 그리고 사업자 등록할 때 사업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업종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번호 5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봐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21개의 대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2,000개 정도의 세세세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이트에 가서 한번 꼭 보시라고, 내가 지금 어떤 창업을 해야 되나, 어떤 아이템을 업종을 선정해야 되나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훑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틀에서 우선 정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통계분류 포털에 들어가시면 여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게 여기 중간에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런 게 떠요. 검색해서 저런 이제 자료실이 나옵니다. 자료실 쪽에 가셔서 분류 검색해서 검색에 치셔도 되고요. 자료실에 들어가면 요런 게 떠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1차 개정 고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무엇이 지금 더 추가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밑에 이제 파일 5개가 다운로드 다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첫 장부터 아주 꼼꼼히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본인이 이제 대분류상에 서비스, 음식업, 그리고 소매업이 정해졌다면 그 파트만 찾아가서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번에 11차 개정한 주요 내용은 이래요. 소분류가 2개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세분류 6개, 세세분류 9개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10차에서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그리고 소분류 232개에서 234개, 그리고 세분류는 495에서 501개, 그리고 세세분류 1196개에서 1205개로 조금씩 이렇게 추가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차 분류에서 산업분류표상 우리가 어떻게 업종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까? 제가 지금 여기 음식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음식업 부분에 5단계를 거쳐서 세세 분류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밑에 보시면 한식 일반 음식점업, 그리고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그리고 구내식당, 출장 음식, 이동 음식, 제과점업, 이렇게 세세 분류 속에 업종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예비 창업자분들은 꼭 보셔서 도움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신청서에 업종 코드를 못 적어서 헤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어디 가서 적지? 세무서에 가면 공무원들이 가르쳐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바쁠 때는 세무서에 가서 적어 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공짜로 안 적어줍니다. 다 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가셔서 여기 코드라고 있잖아요. 코드에 보면 55933 요게 사업자 신청에서는 업종 코드 5가지 번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업종 선정할 때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통계 포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면 국세통계 포털의 내부에 검색을 해서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란 얘기예요.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위에 있는 카테고리 요 위쪽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창이 변합니다.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국세통계조의 밑에 3개가 크게 나옵니다. 여기서 14개 업태, 그리고 100대 생활업종, 요 2개는 꼭 살펴보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가셔서 카드 뉴스 쪽에 이것도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종 선정할 때,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어떻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전국에 숫자가 몇 개고 평균 매출이 얼마구나 하는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보라냐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 통계 포털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세무서에 신고하잖아요. 그 자료가 여기 다 농축되어 있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매출액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업종 선정할 때 도움을 받으시라는 얘기고요. 14개 업태라고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14개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는 음식업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하고 전국적으로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서울시에서 내가 이 창업을 할 건데 음식업 중에 서울특별시 사업자 구분 남녀 전체 성별 전체 체크해서 밑에 보면 검색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창으로 변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음식업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분식점 한번 쳐봤거든요. 쳐봤더니 도봉구에 2,836개.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서 마포구에 9,045개. 밑에 쭉 내려가서 여기 보니까 영동부구가 7,321개. 그리고 강남구가 11,000개. 자, 내가 지금 분식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서울시에 강남역에 들어가는 게 경쟁력이 있었겠어요? 안 그러면 저 도봉구에 가는 게 경쟁력이 있겠어요? 숫자가 아무래도 좀 적은 데가 부담은 없는데 강남구에 이렇게 많은 경쟁점도 많지만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예입차원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쭉 보란 얘기예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강서구 같은 경우에 6,800개, 거의 7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구로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별로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내 창업자금 가지고 내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냐, 거기에 봐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주변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30km, 40km 밖에 출퇴근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서 가까운 구역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경쟁점 점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전년동을 해서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제 분식점 한번 체크를 100대 생활 업종 중에 음식업 중에 분식점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해서 확인을 눌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서울특별시 이제 각이 25개 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분식점 같은 경우 278개. 앞에 있던 그 숫자는 그 김밥, 분식, 떡볶이 전부 다 합쳤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식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강북구는 278개.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468개, 송파구 830개. 송파구가 이게 분식집은 훨씬 많잖아요. 강남구보다. 아까 봤던 김밥, 떡볶이, 분식 전체 다 합친 거는 강남구가 많았는데 분식점만은 송파구가 훨씬 많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본인의 업종에 따라서 어떤 구로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로 보는 생활 업종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음식, 숙박, 소매, 서비스, 기타 이렇게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숙박업에 들어가서 분식점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거 쳐서 밑에 있는 연매출 1억 2천, 1억 2천 정도 통계보기하고 통계보기 들어가 보란 얘기예요. 그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국 지도를 다 제공해 줍니다. 분식점, 경기 쪽에 13,000개로 제일 많아. 그리고 서울 10,000개 정도 있어. 그리고 인천 2,500개 정도 있어. 하고 도표로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분식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무 신고한 자료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식점 연매출이 1억 2천만 원은 전국 분식, 제가 아까 1억 2천이라고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식점은 전국 분식점 사업자 중 40% 이내가 1억 2천 정도 올라온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분식점 평균 연매출은 1억 3,5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사업자들이 신고한 평균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분식점 평균 매출이 월 1,1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되는 매장은 1억 정도 달성하는 매장도 있을 테고 안 되는 매장은 뭐 200, 300만 원 되는 매장도 있을 거예요.
전체 이제 평균 매출이 1억 3,555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 그 앞전에 제가 구별로 또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분식점, 현재 지금 분식점 사업자는 전국에 53,760명 정도 된다. 그리고 전년도 말 대비해서 0.56% 줄었다.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식점 평균 존속 연수는 5년 9개월, 한 6년 가까이 영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식점이 우리가 말하는 좀 안정적인 업종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업종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고요. 조금 전에 이제 카드 뉴스 보시랬잖아요. 매달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국세 통계 포털에서. 그렇다면 최근에 했던 것은 올 1월 달 데이터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여기 카드 100대 생활 업종 동향을 누르시면 이렇게 요런 창들이 바뀝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보실 것은 사업자 수 탑 20 생활 업종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통신 판매업. 이게 이제 우리가 점포가 없는 온라인 쇼핑 쪽에 하는 인터넷 사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전국에 60만 8천 개 정도가 있어요. 이게 1위입니다. 1위. 전년 대비해서 11.4%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창업 자금이 지금 어떠냐면 1년에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한 1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0% 정도가 창업 자금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시죠? 5천만 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신 판매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요 정도 창업비용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 내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한 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이 14만 5,600개 가까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빅데이터 분수상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전국에 14만 5천 개가 넘는다는 것은 2,089개 행정동이 있댔잖아요. 그 행정동 2,089개를 우리나라 인구수 5,160만 명을 나눠보니까 평균 행정동 하나에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인원이 24,6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인구가 지금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 행정동 그 하나에 24,600명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그 행정동 하나에 무려 65개 이상 들어가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그렇다면 2위가 뭐냐면 미용실이란 말이에요. 미용실이 13만 개가 넘습니다. 역시나 한 60개 가까이 들어가 있다. 그 행정동 하나에. 커피 전문점 12만 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동 하나에 무려 45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그 행정동 하나에 수많은 이 업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장사가 기본적으로 잘 될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특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빅데이터 자료들을 제발 좀 참고를 해서 업종을 선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빨간표 되어 있는 것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상 유지하던 여기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들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여기 보면 화장품 가게라든지 식료품 가게 이런 것들은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업종 수명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업종 선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